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라며 가족의 따뜻한 품을 늘 그리워했죠. 그런 제게 오빠 남편은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빠와의 결혼은 제게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단계에서 저는 서늘한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오빠가 부모님께 제가 고아라고 말씀드리자 시부모님 얼굴에 드리워진 미묘한 표정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마치 흠을 발견했다는 듯한 불편함과 못마땅함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시댁에서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가져갔는데 시아버님께서는 그릇 하나하나를 살피시며 얘는 어디서 배워왔는지 반찬 솜씨가 영.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없어서 그렇겠지라고 툭 던지셨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린 저와 달리 오빠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아버지도 참 이라고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한 오빠의 태도에 가슴이 시큰거렸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오빠나 다른 형제들에게는 하나부터 열까지 살갑게 챙기시고 대화를 이어가셨지만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거나 그건 내가 몰라서 하는 소리다라며 잘라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빠는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부모님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시선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저는 외로움을 넘어선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반색하며 아들 낳아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신 소식에 대한 진심 어린 축하말이 일도 없어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남편은 뭘 그렇게 속상해하냐. 엄마는 원래 우리 집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 라며 저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부모님의 무시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제가 입은 옷을 보시더니 고아는 원래 보는 눈도 없나 보지. 우리 아들이 너 좋다고 할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니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저를 포함한 모든 가족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애써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앉은 오빠는 그저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불편한 기색만 내비칠 뿐 단 한마디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빠에게 처음으로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터뜨렸습니다. 오빠는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어? 오빠한테는 내가 그냥 막대해도 괜찮은 사람인 거야?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는 제 말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저러시는 거 몰라? 그냥 흘려들으면 될 걸 왜 자꾸 예민하게 반응해? 그의 말은 제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에게는 제가 겪는 고통이 그저 예민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희 사이에는 걷잡을 수 없는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침묵의 세계로 도망쳤습니다. 시댁에 가서는 말을 아끼고 집에서는 남편과 대화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쌓이는 응어리들은 저를 잠식했고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의 모습은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었던 옛날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깊게 패인 다크서클과 생기 없는 눈빛은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시어머님이 저의 학벌을 가지고 비난하며 우리 아들이 대체 왜 저런 애랑 결혼해서 라고 혼잣말처럼 내뱉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빠는 못 들은 척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제가 저를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태어날 아이에게도 상처만 주는 모습으로 비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언행이 저에게 큰 상처가 되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를 어떻게 내가 바꿔? 라며 또다시 회피하려 들었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시부모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고아라는 사실은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족함 없이 사랑받고 싶고 한 사람의 며느리로서 존중받고 싶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시는 말씀들은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됩니다. 남편에게도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님은 제 말에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노려보셨지만 저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나서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당장 극적으로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묘한 시선과 불편한 침묵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제 입장을 밝히고 때로는 시댁과의 만남을 잠시 미루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나갔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제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고민하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고아라는 이유로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그리고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 위해 저는 오늘도 이 고부 갈등 속에서 저의 길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